자, 9월 4일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이제 회귀 분석 과정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연습 문제로, 어, 그 물고기 데이터를 다항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가 문제였죠. 자, 준비되어 있는 이 템플릿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연습 문제 풀이 파일을 생성할게요. 자, 요 8번 파일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얘를 다항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절차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겠네요. 화면을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렇게 별도로 이 파일을 따로 띄워 놓고 이제 필요한 부분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일단 패키지는 우리가 계속 쓰던 대로 필요하고요. 데이터셋을 가져와 볼게요. 자, 결측치 확인하고 이제 기본 통계 한점도 그래프랑 추세선 확인, 기본 통계, 결측치 확인이랑 기본 통계 확인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합시다. 이미 앞에서 진행된 절차이므로 다른 예제에서 진행된 절차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통계 확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점도 그래프하고 추세선도 이미 확인하긴 했었는데 그래프 한글 처리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자, 보면은 지금 길이 얘네들은 확실히 곡선인 게 보이죠? 한점도 그래프의 형태로 보아 방식이 적합해 보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하고 관련해서 데이터셋 분할해 갖고 그 전처리 과정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랜덤 시드 고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항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헬퍼에 만들어 놨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전에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어딘지 찾기 힘드네.
다항식으로 만드는 걸 안 해놨었네요. 뭐, 자, 일단은 훈련 데이터하고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구별을 먼저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으로 생성하기 위한 전처리가 한번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독립 변수를 다항식으로 변환을 할게요. 자,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게 scikit-learn에 있는 polynomial features라고 하는 패키지가 또 필요하죠. 얘가 이제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해서 폴리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고 이제 2차식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include bias는 fails로 해서 영창은 필요 없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든 객체한테 fit은 fit 트랜스폼에서 x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fit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2차식으로 쭉 바뀐 거죠. 자, poly.getFeatureNamesOut 얘를 호출하면은 이제 변경된 독립 변수의 이름들을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네, 삑 하고서 컬럼에다가 이 변수들 이름을 세팅해 주면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여기 X라고 만들어 놓은 거랑 이름이 겹치니까 X2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게요. 자, 일단은 표준화 없이 진행을 해본 다음에 결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넣었을 때 결과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로 분할합시다. 자, X 스케일이랑 Y 스케일이라고 들어가는 게 지금 표준화를 안 하고 일단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X축에는 X2가 들어가 주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Y가 들어가 주면 되죠. 자, 데이터 분할을 했고요. 2차식으로 만들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선형외기 모델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64개로 했고, 일단 리로, 32개 리로, 그 다음에 리니어. 나머지 값은 고정이죠? 그 다음에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만들고.
자, 여기 들어가는 변수가 이제 엑스트레인, 아까 나눈 게 엑스트레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리절트를 받아서 result.history라는 객체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F별로 출력을 해보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헬퍼로 묶을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정해진 지표들을 처리하는 거니까요. 여기 손실률은 바뀔 일이 없을 텐데 여기 오차에 대한 지표 같은 경우는 분석 종류마다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파라미터화 할 필요가 있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래프 사이즈, 뭐 DPI, 뭐 요 정도만 하면 뭐 나머지는 그냥 고정값을 써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 최종 훈련 손실률이라고 최종 훈련 절대 오차값 네, 이런 값들 확인해 보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전부 일괄 실행할게요. 결국 이후 예제는 다른 거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독립 변수를 2차항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거. 예, 요 차이만이지 나머지는 기존의 예제를 그냥 재활용하시면 되는 예제였어요. 자, 어디 또 변수 이름이 또 잘못됐나 보네요. 아, 자, 여기 9개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변수가 지금 9개가 됐으니까 요 값 출력되는 게 9개인지 봅시다. 음. 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를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전달되는 게 numPy 배열 형태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표준화를 안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X트레인이 numPy 그 얘가 요 X2가 지금 여기 위에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할된 이 X트레인도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돼요. 배열일 때는 0번째 행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 첫 번째 줄의 길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i로그의 0번째라고 해야 길이 그 0번째를 0번째라고 해야 한 줄을 다 뽑아낼 수 있고 여기서 맨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변수를 세팅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두리 있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이클런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를 굳이 모듈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손갈 일이 좀 많거든요. 자, 층 쌓았고 학습 진행되고 있고요. 18번 만에 끝나네요. 자, 조금 출렁하는데 손실이 순간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오차가 좀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측 결과를 선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셋도 만들어 보고요. 자, 지금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1차항으로 바꾸라는 게 지금 안 먹혀요. 왜냐면 이 Y 트레인이 현재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얻어냈고, 그리고 하나 더 해야죠. Y 테스트의 무게. 이거는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정확도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이제 반복문 돌면서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2차 항으로만 만들었지 표준화를 거치진 않은 상태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차 단순 선형외기 1차식으로요. 다중 선형외기죠. 단순 선형. 단순 선형외기는 1차식인데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다중 선형외기는 1차식인데 x값이 여러 개 있는 거. 다항 선형외기는 제곱한 개 있는 거. 자, 비교해보면 지금 이게 그 다중 선형외기예요. 다항식이 아니라 1차식. 표준화를 한 게 정확도가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결과도 표준화를 한번 적용해 봐야 표준화를 적용을 해서 좀 비교를 해봐야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생점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다항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1차식으로 한 거랑 2차식으로 한 거의 차이가 표준화 여부일 때 표준화를 한 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 나왔으면은 당연히 얘도 표준화를 적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표준화 코드를 한번 넣어보죠. 자, 아까 다항식으로 바꾼 게 x제곱으로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다항식으로 만든 다음에 표준화를 하느냐 아니면 표준화를 한 다음에 다항식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고 가서 앞으로 프로세스를 픽스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다항식으로 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표준화를 걸어볼게요. 자, x 스케일러한테 줘야 되는 게 x2가 되고요. y 스케일러한테 줘야 되는 건 그냥 y 값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x 스케일과 y 스케일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야겠죠? x 스케일, y 스케일. 그럼 이제 분할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x 트레인이 데이터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코드가 약간 변경됐던 거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겠네요. 쭉 내려와서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재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일괄 실행해보죠. 자, 손실률은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쉴드를 이제 추가를 못 하는데 와이트레인 생김새를 한번 보죠. 이렇게 들어갔고 얘한테 플랫톤 주면 이거는 별 차이가 없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엑스트레인의 컬럼스를 제가 길이, 높이, 두께로 설정한 이게 아니죠, 지금. 다항식으로 바꿨잖아요. 엑스트레인 값이 3개가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에 세팅해줘야 되는 게 x.컬럼. 아까 우리가 다항식으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 있죠? 얘를 확인하면은 네, 요거를 세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프는 그냥 대구 반환, 원래 변수들에 대해서만 그려봅시다. 자, 아까 봤던 거랑 비교해서 훨씬 좋아졌죠. 자, 요 프리 파일을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한 상태에서 파일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임시예요. 자, 얘는 그 아까 제가 그 다항식으로 만든 다음에 표준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표준화를 먼저 한 걸 다항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불필요한 과정은 이건 뺍시다. 요거는 아마 임시 파일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빼고 디폴트 구문 실행 데이터셋 가져오고 랜덤 시드 고정한 다음에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와 종속 변수로 구별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x와 y를 먼저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결과를 보면은 2차 배열로 떨어져요. 이걸 다항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x 스케일 df는 데이터 프레임 x 스케일 컬럼 이름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자, 이렇게 표준화를 했고요. 이 표준화한 결과를 2차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자, 그럼 표준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항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종속 변수는 이 y 스케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x2, x 스퀘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독립 변수고 뭐가 종속 변수인지 만들어 놓은 변수 이름 헷갈리면은 나중에 엄청 꼬이니까. 그럼 여기 x2를 넣어주고 여기는 y 스케일. 자, 그럼 됐고요. 자, 이렇게 분리된 x 트레인을 보면은 얘는 현재 데이터 프레임 형태죠. 그 다음에 y 트레인은 그냥 배열 형태예요. 데이터 형태,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형태가 배열이냐 데이터 프레임에 따라서 코드가 달달달 바뀌니까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는 매번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은 코드 작성하기 전에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확실한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코딩했다가 에러 나네? 아님 말지 뭐. 그리고 고치게 되니까 어, 만약에 에러가 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풋으로 들어간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체킹을 꼭 하시라고요. 나도 귀찮아하는 거 이거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나도 양심상 말을 못하겠고 대신에 에러가 나면은 에러 원인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의 형식이 상이함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어쨌건 분할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또 쌓아봅시다. 자, 그럼 여기 X트레인은 0번째가 아니고 여기도 I록으로 또 바뀌어야죠. X트레인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었잖아요. 자, 층 쌓았고요. 학습 시킵니다. 자, 아까보다 학습을 조금 오래 했어요. 자, 학습 결과 평가에서 제가 아까 그래프 한글 처리하는 거 뺐거든요. 역대급으로 좋아졌죠. 손실률이 지금 거의 20 가까이부터 안 나기 시작해요. 되게 짜잘짜잘하게 나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과적합 없다고 봐요. 자, 오차도 거의 7%대에서 나왔고요. 손실률도 거의 없는 걸로 나왔네요. 이건 기대 이상인데? 자, 예측 결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 묶어서 결과 데이터 비교해 봅시다. 자, 이거 지금 한글 처리 안 해놔서 이래요? 그래프 한글 처리 안 해놨어요. 자, 거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우리가 전에 그 회계 분석이나 사이클 런으로 했던 거랑은 거의 결과치의 성능의 그 모델 성능의 수준이 달라요. 아무리 예제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일단은 선점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방식으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이 먹혔으면 표준화 하고 바꾸세요. 표준화 하고 바꾸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자, 파일 올렸는데 이거 지금 그 파일 올렸는데요. 일단 요거 두 개 받아서 여러분들이 풀이하시거나 조금 비교해 보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 좀 손봐야 되죠. 예, 요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학습 결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확인하는 거, 이 부분을 한번 그 헬퍼로 좀 묶어봅시다. 이 코드가 좀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하네요. 자, 한 10시 40분쯤까지 시간 드리면 될까요? 네. 이 베이스는 여러분들도 만들어 놨을 테니까 비교하셔서 차이점만 좀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봅시다. 이번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학습 결과 평가하는 과정을요. TF 리절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TF 리절트 플롯이라고 이름 바꿉시다. 그래프만 주려고 하니까. 음. 자, TF 리절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 객체를 전달하면은 이 안에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후 예제들 진행 속도를 좀 단축시키려고 해요. 자, 결과 객체를 먼저 받았고요. 기존에 썼던 코드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학습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거든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fit해서 전달받은 리절트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애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좀 그 코드를 단축시키려고 이 리절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보내게끔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 사이즈랑 그 다음에 해상도 출력은 파라미터, 수정할 일이 있으면 파라미터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기본값 적어놨고요. 자, 일단 이 코드를 그대로 옮겨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실 같은 경우는 컬럼 이름이 항상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오차율일 수도 있고 정확도일 수도 있고 이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이상 모델마다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이 필드 이름을 파라미터로 주기는 좀 골치 아프니까 이거를 이제 필드 이름을 이 안에서 웬만하면 직접 커버하게끔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또 수정이 가야 될지 여부는 을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요 컬럼 이름을 컬럼 네임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컬럼 네임에 0번째와 1번째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리스트로 묶었고요. 테스트 컬럼 네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리스트로 묶었어요. 그럼 나중에 성시교육 그래프 그릴 때는 얘랑 얘를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끼리 묶으면 되죠. 필드 이름이 뭔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리스트에 대해서 첫 번째 것끼리 그래프 하나 묶고 두 번째 것끼리 그래프 하나 묶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트레인 컬럼 네임에 들어가 있는 게 로스, 그 다음에 MSE라고 하는 문자열 값이고요. 테스트 컬럼은 바로스, 그 다음에 아이고, 바 MSE라고 이제 리스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서브 플롯을 1행 2열로 만들었는데 그래프 기체를 AS 하나라고 받았으니까 얘도 2판짜리 리스트죠. AX1하고 AX2가 리스트로 잡혀 있을 거라고요. 자,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돕니다. V가 그러면은 AX1과 AX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에 결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X축으로 받아요. 왜냐면 X축이 F폭이니까. 그리고 나서 Y축으로는 요 이름. 지금 I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는 요거. I가 0이니까 0번째, 0번째를 갖고 온 거니까.
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럼 이름도 그냥 요거 영문값 그냥 갖다 쓰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돌아서 AX2, 즉 i가 1이 되면은 그때는 얘를 갖고 올 거고 얘를 갖고 올 거죠. 자, 이렇게 반복문으로 묶어서 그래프를 여기서 출력하게끔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굳이 축복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걸 써먹을 상황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리턴을 하나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묶고 나면은 아까 연습 문제 풀이했던 부분만 보면요. 학습 결과 평가할 때 이제 학습 다 수행하고 나서 학습 결과 평가할 때 이제 요 정도 코드 블록만 갖고 있으면은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오차 확인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뭐 맘만 먹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유두리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크게 만들어도 크게 효용성은 없을 것 같아갖고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 요거 그래프 모듈까지 완성하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11시 5분인데 요거는 제 생각엔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5분. 네, 11시 25분에 봅시다. 자, 여러분 그 그래프 한글 처리 넣는 코드 있잖아요. 네, 슬슬 그거 매번 넣는 게 좀 답답해서 헬퍼 임포트한 밑에다가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일단 요 처리는 무조건 저녁으로 먹고 갈 거예요. 헬퍼를 임포트하는 한. 헬퍼를 임포트하는 한 이 처리는 무조건 저녁으로 먹고 갈 거예요. 매번 할 필요는 없고 뭐 글자 크기 변경하고 싶을 때만 살짝 바꾸면 될 테니까 일단 얘는 기본으로 헬퍼 위에다가 넣고요. 여기 보면은 시스템 판단하는 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지금 맥 사용하시는 분이 반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맥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각자 그 애플 코딩이라고 본인의 글꼴체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그 마이 OLS 그 사이킷 런으로 만들었었던 그 머신러닝 할 때 독립변수 이름이 문자열로 전달되어 있으면은 콤마 단위로 잘라서 처리한 다음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추출해서 자, OLS 리절트 객체 만들고 여기다가 절편과 그 개수, 개수와 절편이죠. 어쨌든 얘네들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합한 다음에 결과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을 쭉 했었죠. 네. 요거를 좀 그,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사이킷 런으로 했었던 거랑 지금 병합이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함수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 있는 코드를 좀 옮길게요. 왜냐면 지금 얘는 사이킷 런에서밖에 못 쓰니까요. df get ols 테이블 이라고 해서 자, 얘한테 이제 데이터 x names y name 인터셉트
그다음에 COEF, 그리고 예측값을 위한 predict. 자, 독립변수 이름이 문자열로 됐으면 콤마 단위로 잘라서 리스트로 바꾸고, 독립변수랑 중속변수 체크라는 거까지는 그냥 똑같이 오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코드를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myOLS 만든 거에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절편과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결합한다. 요거를 나중에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절편과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결합한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결과표 만드느라고 추가한 건데, 이만큼 코드를 결과표 구성하기 여기까지를 잘라서 밑에 새로 정의한 함수로 옮길게요. 자, 그럼 이제 옮기면서 약간 손봐야 될 게 생기는데, 인터셉트, 리절트.인터셉트가 아니라 그냥 요 파라미터 주면 되고요. COEF도 요 파라미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평균 재고보차 구하기라고 해서 이제 프레딕션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예측값을 직접 생성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파라미터로 받은 요 예측값,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필요 없어져요, 이제. 요걸 이제 파라미터로 대체. 자, 결과표 구성하는 변수 그냥 테이블에다 담아서 리턴 테이블 하시면 되고요. 자, X 트레인, Y 트레인이 아니고 그냥 파라미터에서 이름 받아서 여기서 XY라고 만든 거, 요걸 직접 쓰면 되니까 X 트레인은 그냥 X로 바꾸시고 Y 트레인은 그냥 Y로 바꾸겠습니다. 파라미터에 맞춰준 거예요. 얘도 그냥 COEF로 주시면 되죠. 네, 여기들 수정했어요. 자, 그럼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그 기존에 있던 이 MLOLS 함수에서 결과 테이블 만드는 곳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X트레인의 Y네임이라고 한 다음에 Y트레인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합을 해줘요. 왜냐면 여기 데이터란 이름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result.table은 at OLS table이라고 만들고 파라미터도 이렇게 세팅해주면 이제 결과표 만드는 부분을 이 함수에서 호출하니까 기존 코드는 이제 영향이 없어졌고요. 얘를 별도로 호출해서 우리가 결과표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사용해서 결과표 만드는 건 이제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해퍼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활용해서 연습 문제 풀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이따 봅시다.